지금 국장으로 돌아오려는 마음이 들 때 저는 오히려 QLD, TQQQ부터 다시 봅니다. 지금 뜨거운 곳으로 옮겨 타는 순간이 시장이 가장 잔인하게 굴 때랑 겹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런 흐름이 많습니다. 미국 빅테크가 잠깐 쉬는 것처럼 보이고 코스닥이 강하게 튀고 반도체가 단단하고 환율이 내려오니 이제 미국 주식 팔고 국장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그런데 그 자연스러움이 투자에서는 가장 비싼 대가를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항상 결과를 보고 원인을 나중에 붙이기 때문입니다. 코스닥이 올라가면 국장 시대가 왔다고 말하고 달러가 내려오면 환전 손해보기 전에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큰 돈은 이미 이야기가 퍼지기 전에 움직입니다. 그리고 개인은 이야기가 확신이 되는 순간 들어가고 확신이 무너지는 순간 던집니다. 지금 국장으로 돌아오는 흐름을 비웃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국장에도 기회는 있습니다. 특히 한국 반도체는 구조적으로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다만 저는 돈이 어디로 몰리느냐보다 누가 금광을 가지고 있느냐를 먼저 봅니다. 금광이 개발되면 청바지 회사도 돈을 법니다. 하지만 결국 금광이 가장 크게 법니다. AI라는 금광, 데이터라는 금광, 클라우드라는 금광, 광고와 생태계라는 금광, 그 핵심을 누가 쥐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QLD, TQQQ가 추종하는 쪽은 금광의 주인에 더 가깝습니다. 한국 반도체가 아무리 좋아도 금광의 최종 수익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쪽이 어디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가 쉬는 구간을 끝났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쉬는 구간은 끝이 아니라 비용이 재정렬되는 구간일 때가 많습니다. 실적 시즌에 숫자가 흔들리면 불안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불안이 생길 때 오히려 밸류가 내려와 있고 시장은 이미 겁을 선반영해 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가 국장으로 시선을 돌릴 때 미국은 바닥을 다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환율이 한몫합니다. 1480원에서 환전해둘 걸 1400원대로 내려오니 아깝다. 그래서 정리하고 싶다. 이런 심리가 강해집니다. 하지만 환율은 개인이 바꾸는 게 아닙니다. 미국 달러 흐름, 글로벌 자금의 수급, 위험 선호, 금리, 이런 큰 물결이 결정합니다. 그 큰 물결이 달러 약세 쪽으로 기울어 있을 때 사람들은 환율이 내려가니 미국은 불리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달러 약세로 인해 미국의 자산 가격이 다시 재평가되는 구간과 겹칠 수도 있습니다. 환율만 보고 손익을 판단하면 자산 그 자체의 방향을 놓칩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국장으로 돌아오는 자금 흐름이 맞느냐, 틀리냐가 아니라 그 흐름이 만들어지는 심리의 위치가 어디냐입니다. 사람들이 왜 지금 돌아오고 싶어 하는지 그 이유가 결국 최근 성과, 주변의 이야기, 단기 상승의 체감, 여기에 얹혀 있다면 그건 투자라기보다 이동입니다. 이동은 편합니다. 그런데 편한 이동은 되게 비쌉니다. 제가 QLD, TQQQ를 이 구간에서 다시 보자고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시장이 덜 보고 있는 리스크는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 리스크는 한국이냐, 미국이냐가 아니라 금리입니다. 정확히는 장기 금리입니다. 장기 금리는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주식의 가격을 결정하는 할인율의 바닥입니다. 무위험 금리가 움직이면 모든 자산의 현재 가치가 다시 계산됩니다. 장기 금리가 발작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주식은 실적이 좋아도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이라는 프레임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장이 매크로를 무시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성장이 강하니 다 상쇄될 거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매크로는 조용히 있다가 한 번에 전면으로 튀어나옵니다. 특히 국채 수요가 약해지고 누가 국채를 사줄 거냐는 질문이 커지면 장기 금리는 민감해집니다. 미국 재정이 확대되고 일본도 재정이 팽창하고 유럽도 자기 이해관계를 더 강하게 드러내면 채권 시장은 더 까다로워집니다. 그 순간 주식 시장은 그동안 안 보던 걸 갑자기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전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저는 선택을 3단계로 쪼개서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 국장, 미장 중 하나를 찍는 게 아니라 내 돈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부터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첫째, 엔진 자금과 방패 자금을 분리하셔야 합니다. 엔진은 성장의 가속을 담당합니다. 방패는 생존과 기회를 담당합니다. QLD, TQQQ는 엔진 쪽에 가깝습니다. 국장 반도체도 엔진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엔진만 들고 있으면 브레이크가 아니라 멘탈이 먼저 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엔진이 강해질수록 방패의 규칙이 더 엄격해야 합니다. 둘째, 환율을 예측하지 말고 환율을 분할하셔야 합니다. 환율이 1,400원이냐, 1,500원이냐를 맞추려는 순간 투자는 점쟁이 게임이 됩니다.
대신 환전과 매수를 분할하면 방향을 맞추는 게 아니라 과정을 통제하게 됩니다. 환율이 내려오면 싸게 살 기회가 늘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원화 기준 수익이 방어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한쪽 해석에 갇히면 손이 묶입니다. 셋째, 뜨거운 곳으로 이동하기 전에 내가 왜 뜨거움을 느끼는지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코스닥이 단기간에 강하면 그건 관심이 몰린 것입니다. 관심이 몰리면 상승은 빨라지고 하락도 빨라집니다. 그때 필요한 건 확신이 아니라 규칙입니다. 그래서 저는 QLD, TQQQ를 연결해서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국장이든 미장이든 큰 흐름의 승자는 결국 생산성의 중심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 중심이 AI라면 그 AI의 플랫폼을 가진 쪽이 이깁니다. QLD, TQQQ는 그 플랫폼의 비중이 높습니다. 한국 반도체는 그 플랫폼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공급망입니다. 둘은 적이 아니라 체계입니다. 문제는 한쪽만 선택하면서 다른 한쪽을 포기하는 감정적 이동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실 겁니다. 미국 빅테크는 이미 많이 올랐고 국장은 이제 시작 아닌가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시작과 끝은 가격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결정됩니다. 국장이 이제 시작이라는 말이 대중화될수록 시작 구간은 이미 지나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이 끝났다는 말이 커질수록 끝 구간은 아직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QLD, TQQQ는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QLD, TQQQ는 방향성만 맞춘다고 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규칙이 없으면 결국 변동성해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규칙이 있으면 변동성은 적이 아니라 연료가 됩니다. 분할, 기준, 리밸런싱, 현금 쿠션 이 네 가지가 없으면 QLD, TQQQ는 투자 상품이 아니라 심리 테스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그럼 지금 국장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틀렸다는 건가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국장에 기회가 있는 사람은 이미 국장 안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기업을 알고 사이클을 알고 밸류를 알고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 미장하다가 국장으로 넘어가는 많은 개인은 기업을 바꾸는 게 아니라 감정을 옮깁니다. 감정을 옮기면 어떤 시장을 가도 똑같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결국 어떤 프레임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느냐? 저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내가 국장으로 가려는 이유가 수익 때문인지 불안 회피 때문인지 구분하셔야 합니다. 수익 때문에 가는 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불안을 피하려고 가는 건 대개 손실의 다른 형태입니다. 둘, 환율이 내려오는 것을 손해로만 보지 마시고 매수의 단가가 내려오는 것으로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환율은 결과가 아니라 환경입니다. 셋, 장기 금리의 흔들림이 커질수록 성장주는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한 방에 몰아넣는 방식은 위험해집니다. QLD, TQQQ를 하려면 더더욱 분할이 핵심입니다. 넷, 국장 반도체의 강함을 믿는다면 그 강함을 한 번에 베팅하지 말고 강함이 흔들릴 때도 버틸 수 있는 구조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구조가 없으면 믿음은 종교가 됩니다. 다섯, 빅테크가 쉬는 구간이 보일 때 그걸 끝으로 해석하지 말고 리스크와 밸류가 어떻게 재배치되는지 관찰하셔야 합니다. 대중이 다른 곳을 볼 때 큰 기회는 조용히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으로 돌아오는 흐름을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흐름에 올라타는 방식이 남들이 하는 이유를 따라가는 것이라면 그건 투자보다 늦은 추격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늦은 추격은 결국 QLD, TQQQ 같은 변동성 자산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로 돌아옵니다. 국장과 미장 중 하나를 고르지 마십시오. 금광의 주인과 공급망의 수혜를 한 프레임으로 묶어보시고 내 자금의 역할을 나눠보시고 환율과 금리라는 환경을 분할로 통제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시장이 어디로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